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울산에서도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지켜봤고 지역 야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울산 정치 지형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과 그 이후의 정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바닥에 앉아 색색의 응원봉을 손에 쥐고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다립니다.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 모인 4천여 명의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를 내지릅니다. 204표, 85표. 진짜 답답한 게 싹 내려가는 기분이고요. 내일부터는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열심히 촛불 들고 시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역 정치권도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울산 지역 야권은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과 지자체장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득현 울산시장은 스스로 불통과 무능과 독재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8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울산광역시는 16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울산의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도 사퇴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극우적, 파시즘적 성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고 오선의 김기현 의원은 당 중진 의원 회동을 열고 앞으로 수습해야 할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선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 등 앞으로의 정국이 결정되는 만큼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김두겸 시장 주재로 긴급 민생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상황 속의 민생경제와 지역 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연시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시장은 전국 혼란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시정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지역 사업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울산지법에서 열린 송 전 시장에 대한 사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5일 당시 울산시장 선거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중고차 매매 사업자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이 담긴 골프공 박스를 건네받고 시장에 당선된 이후 A씨의 민원 해결을 위해 공무원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B씨와 전 울산시 신문고위원 C씨, 그리고 이들 3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중고차 매매 사업자 A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에 5년을 구형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년의 정치 생활 중 8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정치자금 등 금전 문제로 구설소에 오른 적이 없고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결백함과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오후 2시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신임병원장에 박종하 신장내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박종하 신임병원장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06년부터 울산대병원에 부임해 인공신장실장과 기획실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박 신임병원장은 내년 1월 2일 이취임식 이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하도급률 재고 현장 관계자 간담회가 어제 울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간담회에는 지역 건설협회와 관내 18개 공동주택 건설 현장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적극 반영해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완료 보고회에서 최적 관성주행 속도 제공 서비스와 경제운전 추천 서비스, 화물차 통행 가능 도로 안내 서비스 등 3개의 디지털 물류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신호 정보와 위치 정보를 화물차에 제공하게 되면 효율적인 경제운전이 가능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배출가스 저감과 교통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울산 지역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울산에도 50대 부부 사이에 10남매가 있는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울산시가 이들 다둥이 가족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어떤 시책을 펴나가야 할지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변중근 씨와 김순덕 씨 부부. 변 씨 부부는 1997년 첫째 아들을 낳고 2년 뒤 둘째 딸을, 그리고 지난 2013년 막내 열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현재 슬하에 7남 3녀, 총 10남매를 두고 있는 변 씨 부부는 아이들 덕분에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릴 때는 이렇게 꾸물꾸물을 잘 몰랐는데 뭉쳐서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 뿌듯하고 또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 생일이 많잖아요. 12명이다 보니까 그럴 때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모여서 또 게임하고 뭐 이렇게 놀 때 그럴 때가 좀 낳기를 잘했다. 하지만 변 씨 부부의 가정과는 반대로 울산의 출산율은 저조합니다. 울산 지역 출산율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0명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신혼부부 지원과 출산 장려, 아이 돌봄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가족들을 모두 시청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자녀 가정이 겪는 고충과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는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덜 할 건데 얼마나 훌륭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가정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자녀 가정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도 많이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울산.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중구청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38만 4천 톤 감축을 추진합니다. 중구청은 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2018년 95만 8천 톤이었던 중구 지역 탄소 배출량을 2030년 57만 4천 톤으로 4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건물과 수송, 주민 참여 등 6개 부문 54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 감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명장과 국가품질 명장에 선정된 울산 지역 명장들이 울산박물관에 설치된 명장의 전당에 등재됐습니다.
숙련기술자 최고 영예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명장은 올해 울산에서는 HD 현대건설기계 전성국 기장과 랑꽁뜨레 과자점 이석원 대표 등 2명이 선정됐으며 국가품질 명장에는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성윤환 품질관리팀장이 선정됐습니다. 또 지역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 명장에는 판금재관 직종의 HD 현대중공업 고민철 팀장과 용접 직종의 정진 ENG 이창호 사원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습니다. 울산 남구 지역 기업인 3명이 올해 남구 기업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상은 서진 S&P 서광석 회장이, 금상과 은상은 신흥종합기술 김장근 대표와 가나엔터프라이즈 김형수 대표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중소기업인 송년의 밤 행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울산 아너소사이어티 7대 회장으로 이진용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은 개인이 1억 원 이상의 기부 또는 약정을 하는 기부자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2013년 울산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해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진용 회장은 울산시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태화관광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학기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3.1%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1학기보다 9.7%포인트, 교육부 조사보다 13.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늘봄학교 기본 프로그램인 도담은 91.2%, 아침 늘봄은 90.1%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학부모 95.6%는 앞으로도 늘봄학교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어제 오전 울산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녹색 등의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레미콘이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구의 한 공사 현장 인근 사거리. 이곳에서 지난 16일 오전 10시 20분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이 레미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보행자는 이곳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의 뒷바퀴에 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레미콘 차량의 뒷바퀴에 하반신이 깔렸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중 심정지로 사고 1시간 만인 11시 20분쯤 결국 숨졌습니다. 보행자는 시청 쪽에서 공사장 쪽으로 보행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완전히 양쪽 다리가 뒷바퀴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골절이 거의 으스러질 정도로 좀 부상이 심했습니다. 피해자는 녹색 등의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레미콘 차량은 인근 주상복합 공사 현장으로 가던 차량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70대 남성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주군은 어제 울산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 3억 1천만 원을 돌파하며 목표액의 14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부에는 2,400명이 참여했고 답례품으로 한우, 화구살, 참기름 등 35개 품목이 제공됐습니다. 울주군은 내년에도 다양한 기금 사업 발굴과 답례품 확대를 통해 기부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2024년 상반기 행복남구 통통정책 우수 사례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례로는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한 행복남구 문화아틀리에와 착한 가격 업소 확대, 남구 특화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또 QR코드를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과 조례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정책도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쥐의 정자가 갈무리 모양 머리로 자궁벽을 찍으며 이동하는 모습이 최초로 관찰됐습니다. 유니스트 박정훈 교수팀은 일본 교토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 생식기관 내부 정자의 이동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자가 자궁과 난관 내벽을 이용해
직진성과 이동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한 영상은 정교한 난관모사칩 개발과 난임 치료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32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차량 등록 대수가 8천여 대 증가한 데다 자동차세 연납 차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 차량이나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 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천미경 의원이 시의회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의 7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잦은 고장과 동일한 코스로 탑승객 수가 반토막이 난 울산 시티투어의 혈세 낭비를 비판했습니다. 천 의원은 9년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유명무실한 울산시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와 울산의 소방시설 불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